네, 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질병이 퍼지면 그 청소하시고 그리고 보배경을 설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읽고 극복해 내라고 그랬는데 또 보배경도 참 좋지만 우리에게는 약사경이라고 약사열의 부처님에 대한 좋은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같이 좀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우선은 뭐 요새 세상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법회 저 불교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저는 우리 불교 TV에서도 내비도 콘서트 하는 스님인데 여러분들하고 좀 얼굴을 더 가까이 보면서 질문도 좀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래 저의 특기인데 이게 또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그래가지고 저 공간도 다닥다닥 못 붙고 이렇게 1m 이상씩 떨어져서 하니까 또 이것이 또 습관될까 걱정이 돼요. 이거 습관되면 또 좋지 않은 건데 요령껏 합시다. 집에서는 다 가까이 붙어서 공양하시고 그러시죠? 저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할 적에는 또 요령껏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하시고 그러나 그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진짜로 거리를 두다 보면 마음도 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잘 하셔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전화도 좀 자주 하시고 내가 나중에 세상을 하직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 옆에 누가 왔으면 좋겠는가, 누가 나를 좀 잘 가라고 이렇게 손 흔들어 주면 좋겠는가, 이런 것 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그러면 지금 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주변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고 또 사업하는 데 필요 있어서 전화도 해야 되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 졸업을 한다고 할 때에 내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는가, 또 누가 나보고 좀 잘 가라고 그동안에 열심히 살았다고 칭찬해주고 칭찬 듣고 싶은가, 그 사람한테 그런 걸 잘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한번 좀 앉아서 잘 생각해 보고 노트에다 정리하세요. 정리하고 지금부터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사람한테 전화해요. 잘 있냐?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전화해봐요. 한 2달만 전화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야,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갑다. 코로나 때문에 진짜로 나를 걱정해 주시네.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할 거예요. 그러면은 돈독한 사이가 돼요. 그래서 그래, 돈독한 사이가 많아질수록 내가 좋은 거니까 열심히 마음의 거리는 두지 말고 마음의 거리는 또 좁히도록 합시다. 박수 제대로 쳐요. 너무 코로나에 대해서 겁먹지 마세요. 우리 불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걸렸다 그러는데 그거 진짜예요? 예? 뉴스에 안 나오니까 진짜지 뭐. 뉴스를 다 믿을 건 아닌데 스님들이 뭐 하얀 백신을 신고 다녀가지고 뭐 코로나가 예방이 됐다나 어쨌다나 뭐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백신 신으신 분이 좀 늘어났어. 그런데 그건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고 사실은 불교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잘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매주마다 모이는 게 아니고 초하루 보름 정도 모였죠. 초하루 보름 정도 모이고 또 절들이 대부분 또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산속에 떨어져 있고 또 우리는 이제 평소에도 이렇게 뭐 1년에 몇 번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물론 매주마다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절에 오시는 횟수가 조금 적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또 코로나가 와가지고 절에 오시는 것을 다 이렇게 차단을 했더니만 진짜로 안 오셔버려. 아니 일주문도 문도 없고 말이지. 저기 간판만 앞에다 표지판만 그렇게 해놨지 법당 문도 다 열어져 있고
또 마당에도 다 열어져 있고 그러는데 오시지 마라고 그랬더니 진짜 안 오셔버리네. 어떻게 하라고?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되고요. 이제 청소 잘 하고 또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괜찮은 거니까 절에 오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위기는 기회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건강을 잘 살펴야 되는데, 잘 살피라고 그러니까 남 피하고 말이지 저 사람 많은데 안 가고 그런 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면역력이 없으면 아무리 조심해도 감기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기를 안 걸리게 하는 것만 신경 쓰면 돼요. 그래서 감기가 걸렸을 때 어떻게 하는 것만 신경 쓰면 돼. 우리 감기 들면 어떻게 합니까? 예? 감기 들면 어떻게 해요? 푹 쉬죠. 푹 쉬면서 맛있는 거 드시고 땀 빼고 그렇게 하시죠. 그걸 감기 들었을 때만 하지 말고 평소에 하세요. 예? 평소에 맨날 커피만 드시지 말고, 저 커피는 내가 많이 먹습니다만은 어쨌든 생강차, 예? 생강차, 쌍화차, 따뜻한 차, 예, 몸을 따뜻하게 항상 하시고 차게 하지 말고, 특히 발 차게 하면 안 돼요. 발을 따뜻하게 하시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거 하세요. 좋은 약을 먹고 그래도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음식을 잡수시고 몸을 차게 하지 않는 거, 그거를 신경 써야 돼요. 몸이 한기가 들거나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찬바람을 쐬거나 그러면 몸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바로 감기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기는 말하자면 우리 몸의 온도가 떨어지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 몸을 살리려고 감기가 열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몸을 살리려고 몸살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몸살이 오면은 그냥 약을 먹고 해열제 먹고 해가 열을 내리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오히려 열이 충분히 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열이 더 나거라 더 나거라, 아니 40도는 남기지 말고, 예? 그래서 생강차, 무슨 쌍화차, 그리고 따뜻한 물에 찜질하는 거, 이런 걸 하시면서 몸의 온도를 높여주면 한 며칠 고생하면 다 사라지거든요. 그럼 몸이 더 쾌청해져요. 예, 그래서 잘 이렇게 꿰뚫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루에 암 환자가 하루에 100명 정도 세상을 뜬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한 30명 정도 세상을 뜨고, 그리고 폐렴으로 한 30명 뜬다고 그래요. 코로나로 한 2분 정도가 돌아가신다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대단히 무서운 건 아니에요. 평소에 잘 관리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절에 열심히 오시고 하시던 수행 열심히 하시고 요령껏 잘 하십시다. 예, 그래요. 이럴 때 박수 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그러면 뭐 감기만 안 걸리고 그러면 되겠는가? 그게 아니고, 그럼 코로나는 왜 왔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음에 또 온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질병이나 이런 것이 생길 때 보면은, 질병이 예를 들어서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생길 때에 보면 세균이라든지 뭐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도 살만할 때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근데 자기들이 너무 힘들면 반란을 일으켜요. 예. 예를 들어서 자기들끼리만 조용히 사는 숲이 있었는데 그 숲을 파괴해 버린다든지, 뭐 그런 자연을 이렇게 개발하고 할 적에 너무 함부로 해버린다든지, 물길을 함부로 바꾼다든지, 길을 너무 함부로 낸다든지, 이러면 반드시 자연재해가 오거나 질병이 오거나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만 세상을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연에 대해서 늘 이렇게 보살펴야 되고, 뭐 꽃밭이라든지 또 이런 것도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농약도 너무 많이 치면 처음에는 진딧물이나 이런 게 많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에 더 많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적당하게 저거 먹을 것도 좀 있고 우리도 좀 먹고 이래야 되지, 한 개도 없이 그냥 깨끗한 것만 거두려고 그러면 안 돼요. 가을에 감을 딸 적에도 다 따버리면 안 돼. 감을 좀 적당하게 놔둬야 돼요. 까치들 먹으라고. 예, 과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 따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까치들이 와가지고 전부 구멍을 내버려. 이게 신통해요. 그러니까 항상 자연과 우리가 공생한다, 공존한다, 이런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비단 자연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을 너무 깨끗이 한다고 그냥 좋은 샴푸로 갖다가 맨날 머리를 빡빡빡 문질러 버리면 머릿속에 기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막 머리가 각질이 다 일어나 버린다니까.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다고 또 한 번도 안 씻으면 그것도 문제지. 적당하게 해야 돼, 적당하게. 예? 그래서 샴푸나 이런 거 쓰실 적에도 좋은 거 쓰려고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자연적인 요소로 좀 만든 것이 없는가. 예? 화학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거는 우리 몸을 망하게 합니다. 예, 그거 병 고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간다니까. 어지간하면 적당히 미지근한 물에다가 소금물 좀 풀고 비누는 조금만 해도 돼요. 그래도 머리 깨끗하다니까요. 예,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깨끗하게 하는 사람 병 잘 나. 예, 적당하게 뭐 저녁에 샤워했으면 아침에는 좀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 어쨌든지 간에 너무 깨끗하게 하는 거. 옷도 화학 그 비누, 가루 비누 너무 많이 쓰니까 애들이 전부 아토피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깨끗한 거, 너무 좋은 거, 이런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적당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요. 너무 깨끗하게 결벽한 사람 옆에도 못 가죠. 적당해야 돼, 적당해야 돼.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이제 이런 코로나 시대에는 어쩌면 우리가 집안에서 생활을 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법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럴수록에 우리는 또 방송이나 미디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불교를 또 더 많이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보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바른 정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냐 없냐, 뭐 무섭냐 안 무섭냐 이런 것도 제대로 들여다보면 그렇게 무서운 것은 아니구나. 그것이 없거나 조심하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른 견해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고 경제가 이렇게 공황이 오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견해를 늘 가지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발휘하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코로나라든지 괴질은 전부 다 우리의 삼독심을 타고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빨리 가지고 싶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이런 욕심,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화를 내도 좀 적당히 내도 되겠구만, 요만 한 5mm만 내도 될 화를 갖다가 한 50cm 내버리고 말이지. 내가 한 번만 양보하면 별 일도 아닌데 양보 안 해가지고 좀 큰 싸움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하철 같은 데 타서도 그러잖아요. 옆 사람이 실수하면 그냥 한번 슬쩍 웃어넘기고 좀 이렇게 내가 살짝 피하면 될 걸 그냥 1mm 양보를 안 해가지고 싸움이 나서 결국은 저 사람도 코피 터지고 나도 코피 터지고, 좋을 게 뭐가 있어. 한 번만 내가 양보하면 될 걸. 우리 불자는 안 그러죠? 그런 거 다 화를 이렇게 면하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어리석은 생각은 한도 끝도 없어요. 뭐든지 잘 들여다보면 별것이 아니면은 언제든지 양보하고 언제든지 배려하고, 그래야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집안에 도둑이 들면은 도둑이 이게 작은 도둑인가 큰 도둑인가를 봐가지고 눈을 떠야 될 것인가 감고 있으니까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작은 거 훔치러 온 도둑은 모른 척 해줘야 돼. 그렇죠? 작은 거 훔치러 왔는데 그냥 호들갑을 떨고 잡으려고 얘를 쓰다가 그냥 고놈 새끼가 내 팔이라도 부러뜨리면 어떡할게요?
작은 거 훔치러 온 도둑은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잠이 안 와도 그냥 잠을 자는 척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얼른 나가게끔, 예? 잠꼬대로 아이 뭔 소리가 난다냐. 그리고 눈은 감고 뭔 소리가 난다냐. 예? 문이 열렸다냐. 그러면서 부시럭부시럭만 하지 잡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아셨죠? 그런 게 다 지혜예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또 반대적인 얘기를 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사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하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래서 지혜를 발휘해라. 이것은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지혜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탐진치를 타고서 질병도 온다 이런 걸 잘 생각하고 그래서 너무 빠른 거 너무 신속하게 해결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또 맛있는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양 많은 거 좋아하고 때깔 좋은 거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시장에 가서도 이런 거는 싸고 좋은 거 이런 건 전부 다 유전자 변형 작물이에요. 예? 아세요? 예, 유전자 변형 작물 많은 거 사용할수록 건강에는 안 좋습니다. 이제 뭐 이것저것 가리지 못할 때도 있지만 가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좀 아셔야 돼. 유전자 변형 작물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저렇다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는 쉽게 못 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폐해를 연구하신 분들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유전자 변형 작물의 수입국 1위예요. 1위. 일본이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대체적으로 동물들의 사료로 써요. 근데 우리는 전부 시장에 사람들이 먹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수입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는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아이들 먹이고 이런 거는 한번 그런 것도 좀 눈여겨보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시골에서 농부들이 손으로 가꾼 거 이런 거를 될 수 있으면 좋아하시고 대량 생산한 거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쓰시에요. 뭐 더 얘기는 못 하겠고 어쨌든 화학 제품이라든지 또 시멘트 같은 것도 집을 짓거나 할 적에도 쓰레기가 포함된 시멘트인지 방사능 물질이 나온 시멘트인지 이런 것도 좀 체크해 보세요. 그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시멘트에서 방사능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병이 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병이 들 수는 없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시멘트라든지 벽지라든지 하다못해 커튼이라든지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다 좀 보시고 몸에 해로운 것이 어느 정도 좀 없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쓰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이런 얘기만 내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불교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럴란지 모르겠네.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죠. 아니 돈은 깨쳐서 뭐 할 거예요. 맨날 아프고 병들고 일찍 죽고 괴로우면 돈은 깨쳐서 뭐 할 거냐고. 안 그래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자고 부처님이 법을 설하셨지 깨달음을 설하려고 한 거 아니라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라고. 괴로움으로 벗어나려니까 깨달음도 얘기하신 거고 사람들의 고통을 없애주려니까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깨달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러시죠?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문을 얘기하고 불교를 얘기하고 하는 것은 우리 세상에 불국토를 만들자고 하는 건데 불국토라고 하는 것이 뭐요? 사람다운 세상, 괴로움이 없는 세상,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 그런 세상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 속에 있는 괴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지 않고 그것을 쳐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불국토가 안 만들어진다니까. 아니 저 세상 가가지고 불국토가 맨날 있으면 뭐 할 거요? 여기에 불국토가 없는데 여기를 불국토로 만들어야 된다니까. 내 후손들이 불국토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것이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건지 무엇이 나를 탐진치로 몰고 가는 건지 이런 걸 알아야지. 더 좋은 거, 더 빠른 거, 더 맛있는 거 이런 게 다 탐진치예요. 우리 내 마음속에 내가 무슨 욕심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성내는 걸 좀 줄이고 이런 것이 탐진치인 줄 아는데 아니라니까. 세상이 탐진치로 가고 있으면 내가 어쩔 수 없이 탐진치로 가야 돼. 세상이 탐진치로 가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정치인이 예를 들어서 우리 사는 동네에 뭘 해주는 거 있어 이것만 생각하죠. 우리 동네 정치인이 우리 동네를 얼마나 더 안전하게 살도록 했는가, 또 평화롭게 살도록 했는가, 인간답게 살도록 했는가, 사람의 양심을 지키고 살도록 해줬는가, 이런 걸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 동네에 말이지 큰 길을 내줬어. 그러니까 우리가 겁나게 발전할 것 같아. 길이 좋으면 좋은 만큼 우리 동네를 지나쳐 가버려요. 예? 차가 우리 동네에 좀 쓰고 하다못해 동네 전방에 가서 사이다라도 한 병 사 먹어야 우리 동네에 이득이 있을 거 아니요. 근데 좋은 길을 내버려 가지고 다 지나가 버린다니까. 그게 뭔 발전이에요, 그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떤 것이 더 안전하고 어떤 것이 더 행복한가, 우리를 더 사람답게 하는가, 이런 거를 잘 생각해서 정치인들의 공약이나 이런 것도 점검을 해야 돼요. 내 삶에 아무 이득이 없는 거, 빛 좋은 개살구라고 그래. 그런 거를, 예. 그런 걸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를 뽑을 때도 그런 걸 신경을 쓰고, 또 정치인을 뽑을 때도 그런 걸 신경을 쓰고, 우리의 행복과 안전과 우리를 불자답게 대우하는가 안 하는가, 사람답게 우리를 살게 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거를 덜 신경 써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불교 전체로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교가 발전해야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절을 크게 짓는 걸 좋아해. 또 부처님을 새로 빛까번쩍하게 모시는 걸 좋아해. 근데 그것도 하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절도 커야 또 신도도 많이 오더만. 가만 보니까 절이 작으면 신도님들이 또 좀 덜 와. 또 부처님도 빛까번쩍하고 그냥 멋있게 모셔야 또 신도님들이 좋아해. 그건 또 중생은 보는 걸 가지고 또 들리는 걸 가지고 마음을 내니까, 마음을 내고 공부하게 하려면은 우리가 불사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외형에만 치우치면 안 돼요. 내실에 대해서 다져가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세상이 평화롭도록, 세상이 안전하도록 기도를 해야 되지, 내 자식이 잘 되기만을 기도하면은 그건 반만 잘 되는 거라니까. 내 자식은 잘 됐어. 근데 세상이 괴로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 공무원으로 우리 아들이 만약에 발탁됐다고 합시다. 근데 세상에 맨날 병이 와가지고 그냥 맨날 방호복 입고서 그냥 날이나 밤이나 그냥 근무 시간이 그냥 밤에도 나가고 낮에도 나가고 그냥 24시간 출동하고, 그러면 어떻게? 공무원이 잘 된 거요? 마음이 아프겠죠? 내 아들이 경찰이 됐는데 세상이 맨날 범죄가 많아가지고 맨날 출동해. 그러면 안 좋겠죠? 내 아들이 또 뭐 세상에 뭐 좋은 잘 나가는 걸 하긴 했는데 세상이 안전하지 않고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이 혼란스러우면 내 후손도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세상이 안전하도록, 세상이 탐진치로부터 좀 덜 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은 기도도 좀 잘해야 된다니까. 등을 켤 때도 내 아들 잘 되라고 막 켜지 말고 우리 세상이 안전하라고 등도 켜야 된다니까요. 이거 절실한 문제예요. 내 후손이 잘 되지 않으려면은 세상이 안전하지 않고서는 후손의 안전이 없다니까. 그래서 세상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발전 너무 좋아하고 그냥 너무 막 좀 거대한 거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누가 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더 도모하는가, 누가 우리 아이들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가, 이런 거 관심 가지세요. 예. 그래서 올해는 저 초파일 또 며칠 남았으니까 또 등을 켤 적에도 우리 식구들을 위한 등만 켜지 말고 세상을 위한 등도 좀 켭시다. 예? 억지로 박수 치지 말라니까. 진짜 그래야 돼요. 진짜로 세상 안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불교가 그래서 막 그냥 겉으로 막 팽창하고 확장하고 이런 불교도 좋지만, 우리가 생명을 더 안전하게 생각하고 또 환경을 더 안전하게 생각하고 이런 생태불교,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해결해야 돼요. 의견 모아서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또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좋은 얘기들이 바깥으로 전달이 돼야 되지. 전달이 안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보면은 뭔 일이 있으면은
불자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잘 없어요. 저쪽 이웃 종교나 이런 데는 무슨 자기들 이익이 있거나 손해가 있거나 그러면 그냥 막 거리에 나가서 소위 말해서 저 피켓 시위도 잘하더만 우리 불자는 그런 걸 거의 안 해. 그것이 우리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야 된다고 점잖하게. 근데 그러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남들처럼 막 고성을 지르고 싸우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좋은 목소리를 세상이 안전해야 우리가 안전하다. 세상이 사람 살만한 세상이 돼야 우리가 우리 후손들이 건강하다. 뭐 이런 얘기를 먹거리나 이런 것도 우리 후손이 건강하려면 사회가 건강해야 되고 사회가 건강해야 우리 후손의 미래가 있다. 이런 좋은 글귀도 여기저기 퍼날르면 됩니다. 예, 뭐 SNS 소위 말해서 그거 뭡니까 그 블로그라든지 또 밴드라든지 또 유튜브라든지 이런 곳에 누구를 비판하거나 까부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세상의 안전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유전자 변형이 덜 된 음식을 먹읍시다. 이왕이면 좀 못생겼더라도 농부가 시골에서 직접 지은 걸 좀 소비해 줍시다. 시골에서 농약을 안 치고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약을 안 친 것은 벌레가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런 걸 시장에다 내놓으면 누가 사주질 않아.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농약 많이 쳐가지고 다음번에 돈 많이 벌어.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러면 그 음식 먹고 세상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농약 많이 친 거 먹고 맨날 병원에 가고 이게 뭐예요?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세상을 위해서 농부가 농약이 덜 친 걸 치게 하려면 내가 시장에서 못생긴 거 농약 안 친 거를 좀 사줘야 된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불자들 중에서 혹시 시골하고 도시를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그 농산물을 직접 운반해 준다든지 뭐 이런 걸 어디선가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같이 동참해 주고 그렇게 좀 신경을 쓰세요. 건강을 신경 써야지 불교가 아무리 좋아도 몸 아파 버리면 다 소용없어요. 병원에 가면 다 소용없어. 그러니까 저기 이웃 종교는 사람 숫자가 많아가지고 누가 병원에 가서 누우면은 그 사람이 불교를 믿는지 다른 걸 믿는지 상관하지 않고 와서 기도해줘. 자매요 하면서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데 처음에는 좀 이상해. 아니 나는 부처님 믿는 사람인데 저 형제 자매요 하면서 와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걸 뿌리칠 수도 없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데 그걸 어떻게 뿌리쳐. 그게 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번 들어 두 번 들어 나중에는 그래요 맞아 하나님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병만 나서면 됐지 뭐. 이러다가 나중에는 또 돌아가실 적에는 이제 또 재산 또 그쪽에 다 기증하고 돌아가시네. 평생 불교에서 몸담았으면서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와서 고맙게 해주니까. 에?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어쨌든지 간에 병원에 안 가면 되지 뭐. 아직 안 아프면 되지 뭐. 에? 그러니까 평소에 비타민 C라든지 비타민 D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병이 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음식만 너무 드시려고 애쓰지 마시고 어떤 음식들이 우리 몸에 필요한 거가 많은데 특히 무기질이나 이런 것은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보통 소금 속에는 우리가 그 화학 기호로 만든 하얀 소금 있죠. 그거는 미네랄인가가 뭐 한 5가지나 6가지 정도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서해안에서 나는 우리 천연 소금은 한 7, 80가지의 그 미네랄이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몸에는 미네랄이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서해안 소금을 쓰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화학 소금을 될 수 있으면 좀 줄이고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좀 쓰는 게 좋아요. 이런 것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죠. 돈 아낀다고 맨날 싸구려 소금만 사다 쓰면 어떻게 몸에 미네랄이 모자라니까 맨날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또 사야 되고 또 토양도 무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한 계속해서 비료로만 키운 채소나 이런 건 또 영양소가 많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못생기더라도 시골에서 비닐하우스 안 치고 생산된 것이 있으면
그런 걸 좀 사주고 그렇게 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불교의 가르침을 얘기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합니다만 세상을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이유는 요새 사람들이 너무 병이 많이 오니까 병에 대해서 오늘 좀 경각심을 갖자는 의미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는 것도 아까 제가 요령 가르쳐 드렸죠. 그렇게 좀 하시고 그러나 틈나는 대로 뭐니 해도 세상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내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물질이 내 몸 안에 있어요. 뭐냐면 내가 고요하게 참선을 하거나 연불을 하거나 하면은 바른 자세로 고요히 하고 있으면 내 머릿속에서 엔돌핀이 좋은 게 나와요. 그러면 그것이 몸 안에 나쁜 것을 싹 내보내요. 그것은 수행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고요하게 연불 좀 하고 절 좀 하고 고요하게 앉아서 삼매가 일어날 때까지, 삼매가 일어나려면 적어도 움직이지 않고 한 20분 있어야 되거든요. 한 20분만 있으면 내 머릿속에서 엔돌핀이 쫙 내려와요. 그러면 마음이 환희로우면서 몸이 쾌청하게 돼. 그때 내 몸이 아주 건강체로 바뀌어요. 다 할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막 공포에 떨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은 머리에 있는 이 기운이 머리로 가가지고 머리에 열을 많이 있게요. 상기가 막 가득하게. 그러면 밑에가 허하고 위에는 가득하니까 어떻게 넘어지기 쉽겠죠? 네. 그럼 열이 위로 올라오면은 밑에가 차죠. 그러면 이거 안 돼. 뜨거운 건 밑으로 내려가고 찬 건 위로 올라오고. 그래 이거 순환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고요한 삼매가 일어나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침 드라마 이런 건 좀 삼각관계 불륜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절대 보지 마요. 그런 거 보면 따라해. 세상을 나쁘게 해 아주. 예? 그러니까 무슨 요새 뭐 인기 있는 드라마 뭐 부부의 세계인가 뭐 있죠? 그런 거 보면 그냥 꺼버려 그냥 그런 거는. 어디 그 나쁜 것을 공공방송에서 그런 걸 하고 그래야. 어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예? 사랑을 하고 살고 행복하게 산다고 해도 모자라는 시간에 그래 맨날 그놈의 삼각관계 불륜관계 그런 걸 왜 방송에서 하냐 말이에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리고 애들이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야 너 그런 거 보고 따라 할래? 그거 보지 마라. 절대 못 보게 해야 돼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냐면은 자기가 직접 겪지 않은 것도 보면은 겪은 것처럼 기록을 해놓는다니까. 예? 아주 머리가 멍청해. 그러니까 나쁜 건 보지 말아야 돼. 그래서 애를 가졌을 적에는 나쁜 소리도 듣지 말고 나쁜 거 보지 말고 물도 건널 때 살살 건너고 옛날 어른들이 다 그래서 그러는 거요. 우리 좋은 미풍양속을 잘 지켜야 되지 왜 그런 거를 막 만들고 그런가 몰라. 그런 거 만든 사람들은 전부 다 저기 어디냐 지구 바깥으로 보내야 돼 사실은. 예? 지구를 떠나거라. 나쁜 거 만든 미디어들은 전부 다 망해라 그러고 맨날 갈등 만들고 싸우게 하고 이거 세상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데 속으면 안 돼. 그것도 열심히 듣고 또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막 거기 가서 막 그냥 피켓 들고 누구 나쁘다 하는데 맨날 쫓아다니고 이게 다 속는 거예요. 냅둬 버려요. 그러든가 말든가. 정치는 우리가 누가 나를 더 사람답게 만드느냐, 누가 세상을 세상답게 만드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옳고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가 해도 해야 돼. 그런 거보다는 세상을 어떻게 더 고요하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들고 세상답게 만드는가 이런 거를 잘 들여다보시고 그런데 마음 쓰시고 텔레비 꺼버리세요. 예, 텔레비 꺼야 돼. 진짜로. 9시 뉴스만 어쩔 수 없이 살짝 좀 듣고 나머지는 특히 그 드라마 그런 건 보지 마세요. 스님이 참 고리타분하다고 하겠네. 예? 우리는 너무 안 고리타분한 게 문제예요. 여기 이스라엘은 말이요 드라마 자체가 없어요. 전부 다큐멘터리만 해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좋은 거 교육하려고 하지. 나쁘게 하는 거 머리 쓰는 거 이런 건 안 해. 그래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
전쟁하는 영화라든지 뭐 살인하는 영화라든지 이런 건 절대 못 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 이런 건 절대 못 보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맨날 게임만 하면 맨날 그런 것만 하네. 큰일이야. 예. 우리 집 애들은 안 그러죠? 아니 그런데 또 그런 걸 너무 몰라도 안 돼. 모르면 또 대화가 안 되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되 얘기를 꼭 해줘요. 야, 너가 게임을 할 줄 아는 건 좋다. 그렇지만 너가 게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싸우는 거, 깨부수는 거 그런 것이 너가 머릿속에 가득해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뭘 좀 잘못했으면은 말로 해도 되고 좋게 얘기해도 될 걸 너가 손이 먼저 갈지도 몰라. 손이 먼저 가면 어떻게 돼요? 갔다 가면 깜빵에 가죠? 좋은 거 하나도 없어. 말도 그래서 거칠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로 하고 또 거친 말이 나오다 보면 나중에 또 몸으로 싸우게 되고 이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자고로 게임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좋은 거는 될 수 있으면 우리를 부드럽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고요하게 하고 이제 이런 것을 가까이 하고 너무 거칠고 깨부시고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가까이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가족을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답게 해야 되는데 TV에서 계속 아버지를 공격해버리고 어머니를 공격한 게 나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자식들이 그런 걸 따라 배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못 보게 하고 교육시키면 안 돼요.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고 이런 걸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불국토가 돼요. 딴 것이 불국토가 아니라니까. 아니 세상은 말이지 맨날 싸우고 그냥 개판 5분 전인데 공중에 부처님들 보살님들 떠 있으면 뭐 할 거요? 에? 부처님들은 눈에 하나도 안 보여도 말이지 세상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고 불자답게 살고 그러면 부처님이 좋아하시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을 늘 생각하면서 소욕지족의 삶을 살고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늘 그러려고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다. 이 생각하고 세상을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뭐 이렇게 뭐 중언부언하고 이 말 저 말 했는데 결국은 세상이 불국토가 돼야 된다. 세상이 사람다운 사람 또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돼야 되기 위해서 우리 부처님들께서 법문하셨다. 그걸 생각하시고 주변을 잘 돌아다보면서 더 불자답게 살고 또 세상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등도 좀 더 켜고 또 불교를 또 잘 지키고 그런데 열심히 하십시다. 네, 고맙습니다.